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사연으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사연은 정말로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긴 사연으로 보내주신 50대 남성분의 사연이에요. 정말 제가 봐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사연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그 차종은 바로 렉서스 신형 ES300H와 벤츠 220D 포매틱 익스클루시브를 비교하시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딱 듣기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이 두 차량인데요. 특히나 신형 렉서스 ES 같은 경우에는 사전 계약이 4,000대가 될 정도로 정말 그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엄청난 두 가지 차량 중에 어떤 차량을 제가 선택을 했을지 오늘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의 간단한 사연을 살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신형 ES300H와 벤츠 220D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중 고민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너무 고민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고 50대 초반의 남성분께서 제 이메일을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조금 깁니다. 그만큼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얼마나 깊게 고민하고 있는지 느껴지실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그동안 타던 SM525V가 연비가 안 좋아서 새 차를 고민하게 되면서 인생 마지막 차라고 생각하고 큰마음 먹고 수입차를 찾게 되었습니다. 연비가 주요 체크 포인트라 올 8월에 렉서스 ES300H 중에서도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적용된 이규제큐티브를 사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LED 조도 문제로 인증이 지연되면서 내년에 나온다고 하네요. 출고까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와이프가 렉서스의 디자인보다는 벤츠가 어떠냐고 합니다. 하지만 가솔린은 연비가 떨어지고 디젤은 소음이나 환경 문제로 악영향이 있을 듯하여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연비와 내구성의 렉서스냐, 품위와 역동성의 벤츠냐의 문제에서 고민이 되네요. 추가적으로 조도 문제로 납기가 지연되었으나 매일 한 통으로 넘어가고 별다른 응대가 없어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렉서스라 미련이 남아 이렇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받고자 메일을 보냅니다. 네, 역대 사연 중에 가장 길게 보내셨던 그런 사연이었어요. 물론 실제 사연 이것보다 더 길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약간 함축해서 중요한 내용들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연을 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를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이분은 렉서스를 사전 계약했으나 이제 가장 최상위 트림인 이규제큐티브를 계약했지만 이 조도 문제, LED 조도 문제로 인해서 내년 1월부터 이제 출고가 된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8월에 렉서스 ES 이규제큐티브 트림을 이제 계약을 해 놓으셨지만 이제 그러한 인중 문제로 인해서 1월 이후에나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단 메일 한 통으로 이렇게 렉서스 측에서 넘어간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별다른 적극적인 대응 없이 그냥 메일 한 통, 여기 현재 메일을 제가 띄워놨는데요. 이러한 내용으로 메일이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메일만으로 이제 담당 딜러의 어떠한 그런 적극적인 대응 없이 이러한 메일 한 통만으로 6천, 7천만 원짜리 차량을 계약을 하신 분들께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는 것은 렉서스가 조금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한번 자세히 렉서스 ES와 벤츠 E클래스 디젤 모델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의뢰인분의 정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이고요. 성별은 남성, 고려 차종은 렉서스 신형 ES300H와 벤츠 220D 포매틱 익스클루시브를 고려하고 계시고 차량 용도는 데일리카고요. 차량 선택 시 중점 사양, 가장 중요한 거죠. 1번 연비, 2번 내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7천만 원 전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는 사양인 연비와 내구성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이 두 가지 차량에 대해서 비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연비에 대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표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렉서스 ES와 벤츠 220D 포매틱 익스클루시브고요. 렉서스는 사전 계약을 하셨던 이규제큐티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자체는 2487cc고요. 4기통 가솔린 그리고 1950cc 4기통 싱글 터보, 거의 뭐 cc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4기통이란 부분이 같고요. 그리고 가솔린과 디젤 엔진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자체는 렉서스가 마력수는 아무래도 전기 모터와 같이 쓰기 때문에 조금 더 높고, 토크 자체는 디젤이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훨씬 더 높습니다. 변속기는 렉서스는 무단 변속기가 이제 적용되어 있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9G 트로닉 자동 9단 변속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비 부분, 렉서스는 무려 연비가 리터당 17km입니다. 그리고 벤츠 E클래스 디젤 포매틱은 13.8이에요. 여기서 3.2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 렉서스의 연비는 정말 그 깡패라고 말하죠. 연비 깡패예요. 정말 지금 세그먼트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비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렉서스 ES를 고려하시고 구입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정말 저도 이 연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은 ES가 1715kg고요. E클래스는 1825kg입니다. E클래스가 110kg가 더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인 연비도 높지만 이런 공차 중량에서 오는 연비 차이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뢰인께서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하셨던 연비 부분에서는 공인 연비만 보더라도 신형 렉서스 ES의 완승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연비 이외에 안전사양도 한번 추가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두 브랜드 다 안전사양을 초점을 두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렉서스 ES는 에어백이 10개고요. 그리고 벤츠는 9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긴급 제동 보조는 둘 다 적용되어 있고요. 반자율 주행은 렉서스 ES에는 들어가 있지만 벤츠 220 디젤 모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사각지대 어시스트와 차선 유지 어시스트는 두 차량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차선 추적 어시스트라고 해서 차선 유지 어시스트보다도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시스템으로 차선을 유지한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들 조향 어시스트는 렉서스에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헤드램프는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가 이 3개가 들어가 있는 트리플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물론 이규제큐티브 트림 기준입니다.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84개의 멀티빔 LE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안전사양으로는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프리세이프 그리고 프리세이프 사운드, 그러니까 사고 충돌 직전에 발생하는 그런 안전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안전사양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렉서스가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추가적인 안전사양은 벤츠가 조금 더 몇 가지 들어있긴 하지만 사실 거의 이게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긴 한데, 요 표로만 제가 확인을 해봤을 경우에는 뭐 반자율 주행이나 그런 부분 면에서 이제 편의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렉서스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편의사항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이제 오디오 때문에 이규제큐티브를 고민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오디오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는 무려 17개의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크 레빈슨 오디오가 적용이 되고요. 벤츠 220D 같은 경우에는 기본 사운드가 7개가 적용이 돼요. 오디오가 무려 10개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는 천연 가죽, 둘 다 나파 천연 가죽, 이거 렉서스는 아닐린이라는 천연 가죽이 들어가는데 둘 다 아무튼 좋은 천연 가죽이다 라는 것이고요. 열선 같은 경우에는 핸들, 앞뒤 열선 동일하게 두 차량 다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좀 나요. 통풍 시트, 그리고 선쉐이드, 이제 옆이랑 뒤에 있는 햇빛 가리개죠. 햇빛 가리개,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뒷좌석에서 이제 뭐 오디오나 뭐 라디오 같은 거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도 렉서스에만 쭉 적용되어 있어요. 이 클래스에는 아무것도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옵션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벤츠만 갖고 있는 부분이 또 원격 시동이랑 뭐 사전 온도, 탑승하기 전에 사전에 온도를 설정해 놓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벤츠에만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편의사항 부분도 렉서스 ES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합니다.
자, 일단 편의사항이나 안전사양 그리고 연비 부분은 모두 다 렉서스 ES가 벤츠 220D 포매틱 익스클루시브보다는 앞서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도 모두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1월에 출고된다라는 게 조금 이제 의뢰인분께서 걱정이 되셨던 부분인데, 이제 럭셔리 플러스는 차질 없이 출고가 된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럭셔리 플러스와 이규제큐티브는 어떤 트림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만약에 의뢰인분이나 뭐 다른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렉서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도 1월 너무 늦는데 난 지금 빨리 받고 싶은데 럭셔리 플러스로 선택을 해볼까? 럭셔리 플러스와 이규제큐티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고 계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헤드램프 부분에서는 이규제큐티브는 트리플 LE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드램프가 앞에 3개짜리가 들어가고, 럭셔리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서 2개짜리 헤드램프가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규제큐티브의 인증이 늦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증이 빨리 풀리면 좋은데 1월 이후부터 인도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1월이면 아직까지도 3개월이나 남았어요. 3개월을 사실 뭐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짧은 기간일 수 있지만 차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3개월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조금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트 부분은 이제 이규제큐티브가 조금 더 좋은 천연 가죽 시트가 들어가고, 동반석 메모리 시트, 그리고 제일 뒤쪽에 있는 리어 그 햇빛 가리개,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이규제큐티브 트림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17개 마크 레빈슨, 그리고 럭셔리 플러스는 10개 렉서스 기본 사운드가 적용이 됩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오디오를 좀 중요시 여기셨기 때문에 이규제큐티브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지금 7개 정도 차이 나고 마크 레빈슨이 굉장히 프리미엄 오디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판단을 하신 거죠. 가격을 보게 되면 가격은 6,640만원, 그리고 럭셔리 플러스는 6,260만원입니다. 금액적인 차이는 약 380만원 정도 나요. 380만원에서 LED 헤드램프 차이 나고 천연 가죽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가고요. 동반석 메모리 시트, 뭐 선쉐이드, 무선 충전, 그리고 오디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380만원이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큰 금액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구매력이 있으신 분들은 380만원을 더 주고서라도 이규제큐티브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내년 1월에나 출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럭셔리 플러스도 나쁘진 않아요. 일상주행하거나 전혀 주행하시는데 문제는 없지만 확실히 이규제큐티브가 감성적으로나 그런 옵션 부분에서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연비에 이어서 두 번째, 내구성을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내구성은 과연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벤츠와 렉서스 두 차량을 뻥 이렇게 충돌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나가 볼까라고 하다가 내구성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께 객관적으로 보여드리고자 라고 제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 이미 다 분석하고 그런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보면 충분히 내구성이 어떤 차가 더 좋다라고 충분히 납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컨슈머 리포트와 JD 파워 그리고 베스트 리셀 밸류 어워드라는 리서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내구성이 어떤 차량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컨슈머 리포트에서 2018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베스트와 워스트 브랜드를 선정을 했어요. 지금 렉서스와 벤츠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 조금 더 상위권에 머물러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렉서스가 전체 순위에서 무려 2위를 달성했습니다. 2017년에는 1위였는데 2018년에는 한 단계 내려와서 지금 2위에 머물렀고요. 2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벤츠 1위가 벤츠는 아니었어요. 1위가 도요타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2위가 렉서스인 부분은 굉장히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고요. 총 8가지 모델 중에 렉서스 ES 모델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렉서스 내에서도 렉서스 ES가 가장 신뢰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컨슈머 리포트에서는 렉서스 중에서도 렉서스 ES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이어서 다음은 JD 파워 부분입니다. JD 파워 그 중에서도
VDS라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VDS라는 부분에서 렉서스가 또 1위를 했습니다. 렉서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장 적은 점수로 지금 1위를 했고요. 점수가 낮은데 왜 1위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결함이 발견된 횟수 혹은 뭐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횟수가 많을수록 점점 순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렉서스가 가장 적은 그런 발견 횟수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포르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밑에 현재 랭크되어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구성 부분에서 렉서스가 벤츠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 자료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부분은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 VDS 부분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7년 연속 1위? 정말 이건 너무나도 어렵고 놀라운 일이에요. 7년 연속 1위를 했다라는 거는 정말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정말 글로벌하게 신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내구성이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 그 지표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JD 파워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D 파워란 이제 11개 분야에서 시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미국 마케팅 정보 회사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분야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리서치입니다. JD 파워, 자동차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JD 파워 부분에서 렉서스가 1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1위를 한 분야가 바로 VDS라는 분야입니다. 여기 보시면 VDS는 내구 품질 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구매한 지 3년이 지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구매한 지 3년 동안 이 차에 지금 조사 항목이 위에 나와 있는데 엔진, 브레이크, 변속기, 인테리어 등등등 부분에서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IQS는 초기 품질 조사입니다. 신차 구입 후 3개월이 지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예요. 근데 렉서스가 이 VDS, 구매한 지 3년이 지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년 연속 1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3년 정도 타보면 차에 대해 뭐 거의 다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물론 뭐 어떤 차들은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고장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실제 오너가 느끼기에 3년 정도 전혀 이상이 없었다 하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느껴지는 것이죠. 바로 이 분야에서 렉서스가 1위를 무려 7년간 했다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인 거죠. 다음은 이제 2018 베스트 리세일 밸류 어워드라는 그런 또 리서치가 있어요. 어떤 리서치냐면 이제 잔존 가치가 가장 높은 브랜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가 2018년에 가장 잔존 가치가 높았느냐라고 봤을 때 바로 베스트 브랜드는 도요타가 선정이 되었어요. 갑자기 웬 도요타를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도요타와 렉서스가 어떤 관계냐면 이제 도요타의 럭셔리 브랜드가 바로 렉서스입니다. 뭐 현대의 럭셔리 브랜드가 제네시스라고 알고들 계시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캠리와 ES는 플랫폼을 공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요타가 이렇게 리세일 밸류가 높다라는 것은 렉서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지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만큼 도요타와 렉서스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내구성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잔존 가치까지도 굉장히 글로벌하게 보장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컨슈머 리포트, 그리고 JD 파워, 그리고 잔존 가치까지도 여러분들께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세 가지 자료를 통해서 렉서스와 벤츠의 내구성에 대한 비교 자료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렉서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렉서스가 더 높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고 더 자료가 많았기 때문에 내구성 부분에서는 렉서스 위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구성 부분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직접 오래 타보고 소유해보고 말씀드리면 더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내구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연비와 내구성을 모두 비교해 봤을 때 렉서스 ES가 벤츠 220D 포매틱 익스클루시브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과 과연 어떨까요?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연비 부분에서도 17대 13.8이었기 때문에 렉서스 ES가 훨씬 더 우수한 부분이었고요. 내구성 부분에서도 제가 세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렉서스 그리고 그 중에서도 ES가 굉장히 높은 이제 등급의 랭크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 부분에서도 렉서스가 더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렉서스 ES300H가 벤츠 220D 포매틱 익스클루시브보다는 의뢰해주신 분께 더 알맞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뢰인분께서도 미리 사전 계약을 해놨지만 이제 와이프분께서는 벤츠가 조금 더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1월까지 출고가 지연되는 게 좀 그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분께서 인생의 마지막 차를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번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정도를 기다리시더라도 조금 더 길게 오래 타시면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렉서스 ES300H를 조금 더 기다리셔서 출고 받으시는 게 오디오 사운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구성이나 연비면 고려하셨던 그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차가 바로 렉서스 ES300H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부분을 고려하셨다면 제가 벤츠로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뢰인분께서 연비와 내구성 그리고 오디오를 자주 들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의뢰인분께는 렉서스 ES300H 그 중에서도 이그제큐티브 트림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도록 의뢰인분께서 만족하고 타시기에는 렉서스 EH300H가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 사연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